이번 사연은 식당에서 예비 시모에게 큰 소리로 파혼 선언을 했더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었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6년 사귄 남친과 결혼 준비 중에 파혼한 여자입니다. 나이도 많아지고 6년이란 세월이 아깝기도 하지만 뻔히 알면서 내 발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남친 어머니의 막말 때문에 속상했던 적도 많았지만 참고 넘겼어요. 남친에게 화를 내면 남친은 제 말이 맞다고 하다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자기 엄마 입장도 생각해달라고 하거나 저와 남친 어머니의 생각이 다른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남친이 이러니까 남친 어머니가 계속 그런 거겠죠. 남친 어머니에 대해서 간단히 적어보겠습니다. 남친 어머니는 저에게 딸 같은 며느리가 되라고 하셨어요. 요즘은 딸 같은 며느리는 없어도 아들 같은 사위는 있다더라. 이건 내가 절대 용납 못하니 알아서 해라. 만약 너희가 결혼을 하고 나면 내 아들이 잘못해도 너에게 화를 낼 거다. 네가 며느리로 들어오면 시동생에게 잘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친 어머니는 남친의 부모님과 동생 생일을 꼭 챙기라고 강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 생일에 축하한다는 말씀 한 번 한 적이 없었죠. 남친이랑 사귄 지 6년 되었어요. 오랜 연애 기간을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이도 먹고 주변에서 결혼하지 뭐하고 있냐는 말도 많이 했습니다. 만난 시간이 길어도 저희 둘 사이는 좋았어요. 연인 사이에 안 싸우는 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저희는 싸우는 일도 많지 않았고 싸워봤자 말다툼 조금 하는 정도였어요. 그만큼 성격적으로 잘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혼하기로 확실하게 약속하기 전부터 어른들 만나는 거 싫어서 남친에게 제 생각을 처음부터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친은 만난 지 3달 정도 되었을 때 남친 어머니를 뵙게 되었어요. 남친이 어머니를 몰래 불러서 같이 밥을 먹게 되었죠. 화가 많이 났지만 그날만 뵙는 거라고 생각했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남친에게는 이런 자리 싫다고 확실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남친은 자기 엄마에게 연락도 자주 드리고 딸처럼 굴어달라고 하더군요. 거절했지만 남친이 하도 부탁을 해서 카톡만이라도 가끔은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남친 어머니에게 자주 연락을 하다가 안 하게 되면 왜 전화를 하지 않냐는 말을 들을 것 같아 부담스럽다고 했는데 남친은 자기 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친 어머니와 몇 번 카톡을 주고받고 나서 남친 어머니는 남친에게 제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저에게 계속 전화를 했어요. 저는 부담스러워서 안 받았죠. 그랬더니 남친 어머니는 왜 제가 전화를 안 받냐고 남친에게 뭐라 했다고 합니다. 만난 지 3달쯤 되었을 때였는데 그때부터 남친 어머니는 저에게 시어머니 행세를 하기 시작했죠. 이 일을 시작으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결혼에 대한 확실한 약속 없이 만나기 싫다고 했지만 어른 앞에서 예의 없게 굴지는 않았습니다. 예의를 갖춰 남친 어머니를 대했어요. 그 후에 명절과 남친 부모님 생신을 다 챙겼어요. 전화도 드리고 작지만 선물도 보내드렸죠. 무슨 날이 아니어도 남친 부모님 사시는 지역에 가면 가끔 들러서 함께 식사도 하고 왔습니다. 식대는 제가 냈고요. 자그마치 5년을 했네요.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이이기는 했지만 결혼에 대해 확실하게 얘기한 것도 아니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남친 봐서 그렇게 했던 거죠. 하고 싶지 않아도 참고 남친 부모님을 찾아뵈면 싫은 티 안 내고 웃으며 잘하려고 했더니 남친 어머니는 저를 만만하게 보기 시작하시더군요. 대놓고 기분 나쁜 말들을 하셨습니다. 앞에서는 웃어넘기고 나중에 남친에게 화를 냈죠. 남친은 중간에서 확실한 역할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엄청 불쌍한 사람이라 생각하는 사람이니까요. 이렇게 5년 넘게 지내다 보니 생각만 해도 화가 나는 일들이 쌓여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남친이 있다는 사실만 알고 계셨어요. 제가 나이를 먹어가니 이제 결혼할 때가 되지 않았냐? 상견례 날짜 잡자? 이러시더라고요. 남친과 얘기를 해서 상견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남친 어머니는 상견례 전에 저와 얘기를 좀 해야겠다고 하시더군요. 저를 만만하게 보고 아무렇지 않게 저를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을 하시던 분이었지만 얘기나 들어보자 하는 생각으로 알겠다 했습니다. 저희는 결혼하게 되면 둘이 모은 돈과 전세 대출 그리고 친정의 도움으로 신혼집을 마련해서 살기로 얘기가 된 상태였습니다.
남친 부모님이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남친 어머니는 저를 만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우리 결혼할 때 아무것도 못 해준다고 먼저 말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저는 상견례 전에 남친 어머니와 만났어요. 남친 어머니는 예물과 예단은 생략하자 반지도 너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시더라고요. 여기까지는 이해했죠. 기분은 조금 나빴지만 우리가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남친 어머니는 신혼집에 필요한 건 없냐고 하시더군요. 다른 것은 다 준비가 될 것 같은데 TV와 소파만 없다고 했더니 남친 어머니는 원래 그런 건 여자가 해오는 거라면서 저보고 해오라 하셨습니다. 너무 화가 나는데 억지로 웃으며 넘겼어요. 저희 엄마는 결혼할 때 남친에게 좀 좋은 시계를 꼭 해주고 싶어 하셨어요. 저희 엄마의 뜻을 남친 어머니께 말씀드렸죠. 남친 어머니는 대뜸 얼마짜리? 이렇게 물으시더군요. 그러더니 남친 어머니는 롤렉스? 까르띠에? 이런 브랜드를 해주는 거냐고 물으셨습니다. 진짜 욕이 나오려는 걸 억지로 참았어요. 저에게는 반지 하나 못 해준다고 하던 분이 우리 엄마가 남친에게 시계 해준다고 하니까 브랜드 따지는 게 말이 되나요? 이대로 상견례를 하면 저희 부모님께 상처만 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나 생각하고 있는데 남친 어머니는 남친의 할머니 두 분 모두 살아계시다는 말을 하시더군요. 할머니 두 분 한복을 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저희 부모님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겨서 상견례를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상견례 날짜를 잡았는데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겼다는 게 말이 되냐면서 남친 어머니는 그러는 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어쨌든 상견례는 없었던 일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친은 옆에 있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더군요. 남친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자기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 이해를 못해요. 자기 엄마에 대해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정색하는 사람이고요. 저는 남친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해서 얘기했어요. 우리 결혼 없던 걸로 하자고요. 저런 식으로 양심도 없는 사람처럼 말하는 분을 시어머니로 모실 수 없다고 했죠. 남친은 자기가 해결할 것이라고 하더군요. 나랑 결혼할 생각이면 지금까지 너희 엄마가 나에게 했던 무례한 행동들과 막말에 대해 사과하도록 만들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다시 들어가서 남친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더라고요. 할 수 없이 제가 말했죠. 남친 어머니는 상견례 날짜를 지키라고 저희 부모님께 말하라고 또 얘기하길래 우리 결혼 안 할 건데 상견례가 무슨 상견례냐고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소리를 꽥 질러버렸어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고는 저도 놀랐네요. 그리고 남친 어머니가 했던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나하나 짚어주었습니다. 집값은 내가 훨씬 더 많이 하는데 TV랑 소파는 원래 여자가 해오는 거라고 말하는 게 양심 있는 사람이 할 소리냐 했죠. 그럼 남자가 원래 집을 해오는 거니까 집 해주실 거냐고 했더니 남친 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리고 아들 결혼에 돈 한 푼 안 보태주는 사람이 할머니 두 분 한복을 해달라는 말이 도대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 거냐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시계 해준다고 했으면 어머니는 뭘 해줘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게 인간으로서 기본도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브랜드를 말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할 짓이냐고 했거든요. 처음에 말을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두리번거리며 저를 쳐다봐서 목소리를 낮추려고 했는데 말을 하다 보니 점점 더 화가 나서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가 소리 지르면서 말하는 것을 들은 주변 사람들이 저 집은 양심도 없네. 이런 식으로 수군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친에게 얘기했어요. 너네 엄마가 이렇게 양심 없는 소리를 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너는 너네 엄마를 한 번도 제대로 말린 적이 없었다고요? 말로는 엄마가 너무한다고 말했지만 결국 아무 말 못했으니 너도 너네 엄마랑 똑같은 거라고요. 너 같은 남자랑 결혼하려고 한 내가 미친년이라고 여기서 끝이라고 말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때 정말 놀랍게도 옆 테이블에 중년 아줌마와 아저씨가 계셨는데 박수를 쳐주었어요. 그날 저녁에 남친 전화가 계속 오길래 안 받다가 밤늦게 받았습니다. 남친은 그렇게 하고 나가면 어떻게 하냐더군요. 자기 엄마가 꽉 막힌 분은 아니니 사과하면 된다고 하는데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남이 떨어지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네 엄마 사람 같지 않은데 중간에서 중재 못하는 너는 더 쓰레기다. 이렇게요.
내가 미쳤다고 너 같은 남자랑 결혼해서 너네 식구들 호구 노릇하겠냐고. 그럴 일 없으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친은 말이 없더라고요. 다음날 부모님께 결혼 없었던 걸로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있었던 일 전부 말씀드리면 속상하실까봐 전부 말씀드리지는 못했습니다. 남친과 헤어지고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지금까지 아쉽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할 말 다 하고 헤어져서 그런지 지금까지 시원하기만 했어요. 더 일찍 헤어지지 못한 것이 좀 아쉬운 마음입니다. 전 남친과 그 어머니는 흔한 이기주의자입니다. 당장 받아먹는 게 좋아서 인간의 기본 도리 같은 것은 모른 채 하는 것들이죠. 그지 같은 것들에게 휘말리면 헤어나기 쉽지 않은데 잘 빠져나오셨습니다. 똥차 갔으니 벤츠 올 거예요.